지금 촬영하니까 좀 어때요? 일단 여기 화면에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생각보다 크네요. 크고 이때 또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굳어지려 그래. 그래서 저는 계속 싸웠어요. 안 돼. 굳어지면 안 돼. 굳어지면 안 돼. 근데 그렇게 안 보였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무대 체질이긴 했어요. 네, 무대 체질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무대에 있는 것과 또 카메라 앞에 있는 건 또 다르네요. 이게 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카메라만 보고 있잖아. 이게 생명체도 아닌 것이 자꾸 나를 굳게 만드는데 절대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습니다. 네, 저기 보시라고. 저 아직 그 경상도 사람 같지 않죠? 네. 느꼈어요? 아씨 망했다. 서울 사람 컨셉인데 다 알겠네요. 잘 경상도에서 온지. 습슬하다. 그러고 보니까 네. 서울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서울은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되지? 그냥 그 회사 제가 창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네. 퇴사하고 이제 그 디지털 마케팅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울에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배울 수 있는 거나 그때는 지금 되게 커지게 유행하는 영상 강의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막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퇴사를 한 이유가 디지털 마케팅을 하려고 퇴사를 하신 거예요? 그쵸. 갑자기 왜요? 갑자기 물어보시네. 퇴사를 했던 이유를 사실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사실 요즘에는 자기의 자신을 찾아야 된다. 욜로를 위해서 퇴사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어요. 저는 사실 생각보다 회사 생활에 만족했거든요. 네. 물론 일은 많았어요. 막 새벽까지 일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사람을 되게 저는 인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팀원들이 너무 좋았어요. 팀장님 포함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일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저랑 친했던 장교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경제학 쪽으로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유명한 서강대 경제학부 유명하잖아요. 네. 경영학부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 책을 저한테 한번 던져주는 거예요. 그 책이 뭐였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었어요. 처음에 이걸 나한테 왜 주지? 한번 읽어볼까? 할 일도 없는데? 읽어봤는데 이게 너무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라는 걸 적나라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정말 인생 서적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정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부분이 회사라는 곳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곳일 수 있겠구나. 회사라는 곳은 누구나 알다시피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퇴사를 해야 되고 결국에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또 아니면 그 회사 안에 있는 동안 최대한 어떤 투자 성과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얻어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만한 뭔가 준비를 해내야 되는 상황. 저도 마찬가지였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속 생활하는 것들이 그냥 안주하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어요, 머릿속에. 그래서 저는 주말에 항상 시간만 나면은 이제 카페에서 책을 좀 봤었거든요. 네. 그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는데 바깥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요. 네.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변해요. 네. 이게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 살아온 지혜나 생활 방식들이 아버지를 거쳐서 저에게 내려와도 똑같이 그 방식대로 하면은 잘 살 수가 있었던 그 정도로 세상의 변화가 느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은 아버지 때만 해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낳고 집 사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근데 그 공식이 지금도 나에게 유효하냐? 물음을 던졌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그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IMF를 경험했거든요. 이 좀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초등학교 때 IMF였어요. 네네. IMF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평생 직장은 없다. 그리고 굴지의 기업이었던 노키아, 소니 같은 이런 기업들이 정말 힘없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보면서 와, 이게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구나. 더군다나 제가 취업할 당시만 해도 조선업계가 정말 인기였거든요. 네. 플랜트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엄청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력도 많이 뽑고 저도 그쪽에 지원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지원을 하진 않았지만 지금은 그 플랜트 사업 때문에 엄청난 지금 조선업이 위기를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 지금 또 다시 살아났지만 플랜트 사업이 거의 망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조선업도 위기를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인기 있었던 기업이 STX였어요. STX는 지금 이제 워크아웃 신청해서 지금 사라졌죠. 네. 지금 실제로는 이렇게 분산돼서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게 내가 취업할 수 있었던 회사, 내가 들어갈 수 있었던 회사가 지금 없는 것도 있네? 벌써 이게 뭔가 지뢰 피하기 게임이 시작된 건가? 잘못하면 이게 정말 회사라는 제도가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LG전자, 제가 생각할 때 LG전자라는 회사는 정말 기초부터 그 가치가 탄탄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경제에 정말 크게 앞으로도 이바지 많이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 회사가 오랫동안 살아남는 것과 저의 자리가 있는 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저도 그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퇴사할 당시에는 이제 그 제품 포장 개발에 이제 관여를 해서 설계를 하고 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그때 회의에 갔었을 때 생각이 나는데, 포장 설계를 어떻게 하면은 포장을 하는 라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줄일 수 있을까? 감축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성과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라인에 있는 사람을 감축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지만 나중에는 우리 이제 사무직도 정말 이게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지금 글로벌 정세도 보면 80년대, 90년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무슨 경제 채널인데 경제 채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지금 채널은 미사 채널이 맞고요. 잠깐 지금 퇴사를 왜 했냐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경제 채널, 경제 채널 아무튼 그 미국 정세가 지금 급변하게 변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뭉쳤다 안정된 정세가 이제 반미 쪽하고 이제 양분이 되면서 그 물류 체계가 글로벌 체인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물가가 엄청 뛰었죠. 러시아 전쟁도 터지고. 이거 우리가 다 예상했나요?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건설업에서 지금 청약해서 지금 건물을 짓겠다고 했던 건축업자 또 건설사들이 갑자기 건축 비용이 갑자기 상승하니까 감당을 못하고 이제 도산했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앞으로 예상하지 못할 일들이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또 그 미국과 중국의 알력 싸움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엄청난 적자를 봤죠. 지금 SK 하이닉스가 지금 위기로 지금 많이 알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비상 경영 체제로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검색해서 대기업 플러스 희망퇴직이라 치면은 다 나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큰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거든요. 이미 은행 쪽은 벌써부터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라는 제도를 마냥 믿고 있어서는 언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정글과 비유를 많이 해요. 정글에는 정말 사나운 맹수들이 많죠. 그쵸. 서로 사냥을 하고 잡아먹고 먹히는 어떤 그런 관계들인데, 안전한 울타리에서 누군가 사냥해주는 먹잇감을 정해진 시간에 아쉽지 않은 양만큼 딱딱 챙겨 먹는 상황이 지금 직장인의 상황과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정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쳐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말 아쉽지 않은 양을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안정을 취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정글에 내쳐지면 사냥을 하는 방법조차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 노련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우리에 있을 동안에도 밖에서 어떻게 사냥을 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 맹수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훈련을 하고, 이런 것 준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정글에서 이왕 나갈 거면 좀 더 어릴 때, 기회가 많을 때 빨리 나가보자. 빨리 나가서 좀 실패하고 위기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뭔가 이 정글에서 좀 노련한 사람, 내공이 갇혀있는 어떤 맹수가 되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이제 나오는 것을 크게 결심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은 퇴사하신 거는 후회 안 하세요? 지금 오해가 있으실까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네네. 모든 분들에게 퇴사를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퇴사가 정말 신중해야 될 일이고, 또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퇴사가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무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대거든요. 정말 혼란의 시대예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저성장 고물가 시대, 그리고 정세가 지금 되게 심각해지고 정말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은 그 누구도 믿지 않고 각자 도생해내야 되는, 각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퇴사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신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퇴사를 하니 어떠냐고 물으셨는데, 우선 저는 뭘 보고 퇴사를 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상을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분들 그 UCC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UCC를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이제 30대 후반 정도는 되신다고 보시는데, 싸이월드의 UCC, PD님 모르세요? 알아요? 30대 후반 아닌데? 아무튼 그 UCC,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플랫폼에서 영상을 UCC라고 했었어요. UCC 공모전에서 제가 영상을 제출해서 최우수상도 받았거든요. 영상 만드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뉴스 기사를 보게 됐는데, 비디오 커머스라는 존재를 알게 됐어요. 맞아. 그게 모공팩이라고 하는데, 이미 시중에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그 나와 있었는지 그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마케팅 회사가 이 모공팩을 마케팅해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되지 아이디어를 내다가, 이 모공팩을 뗄 때 그 피지가 빠지는 그 느낌을 잘 표현해서 피르가즘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냈거든요. 그 피르가즘이라는 표현이 비디오 커머스를 통해서 퍼지면서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저 이 부분에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죠. 아, 이게 누구나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 생겼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떻게든 해볼 수가 있겠구나. 더군다나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기회를 발견하면서 나도 해보고 싶다. 나 영상 잘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퇴사를 하게 됐고, 처음에는 이제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예. 전문 용어로 이제 C컵이라고 하죠. C컵을 하는 상황들이 여러 번 겪게 됐는데,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저와 다른 사람, 다른 누구와 또 이제 하나의 글로벌 유튜브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네. 2018년도였기 때문에 정말 시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돌아보면 지금 되게 급성장해 있는 대형 유튜버들은 2018년도 그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쯤에 글로벌 유튜브 프로젝트를 만들고 특히 또 글로벌 타겟이야. 정말 이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시점과 방향성은 정말 좋았다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간과한 게 있었어. 뭐였냐면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좀 떨어졌어요. 왜요? 이게 어르신분들이 옛날부터 이게 동업은 아무나 함께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저는 사실은 나름대로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얘기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가면 성공하는 거다라는 어떤 그 과정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난 나가서도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늘 잘해왔으니까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와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나 혼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누군가와 같이 하게 되는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상대도 같이 함께 따라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 성관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배움이죠. 그렇죠. 이 정글 속에서 꼭 갇혀야 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됐으니까. 네.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유튜브 프로젝트는 일단 무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이제 좀 배우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죠. 네.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수익도 많이 내고 중간에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저는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된 상태예요. 네. 수익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지금 명확해졌고, 가고자 하는 방향도 명확하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도 보면은 LG전자에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나 아니면 또 이제 공무원이나 여러 가지 직종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바깥 세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그렇죠.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온라인에 어떻게 수익화 뭐 강의들 많고 또 뭐 월천 찍었다 뭐 이렇게 뭐 얼마 찍었다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한 가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퇴사의 기준을 얘기는 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그 수익이 얼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받는 월급의 한 2배? 3배가 되면 퇴사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퇴사의 기준을 수익으로 삼지는 말라고 해요. 아, 그럼 뭘로 삼아야 될까요? 이게 제가 해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여기서 나와서. 그러면은 애드센스 수익을 엄청 이제 잘 내던 사람도 그래서 이제 퇴사해야 되겠다 해서 퇴사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수익이 떨어졌어. 네.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신 분도 봤고, 그리고 쇼핑몰로 대박이 나서 월 매출 진짜 억대 단위로 찍으시다가 갑자기 상황이 막 급변하면서 이제 빚을 안게 되는 분도 봤고, 또 이제 반대로 공무원 준비를 하시던 분이 우연히 이게 블로그로 돈이나 벌어볼까 하다가 이런 세계가 있어? 제휴 마케팅 해볼까? 그래? 하면서 너무 잘 맞아서 포텐이 터져서 거의 한 5년 만에 20억 넘게 자산을 모으신 분도 봤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봐오다 보니 이게 정말 중요한 역량, 여기서 회사라는 제도권 밖에 나왔을 때 살아남기 위한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서는 제가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과거에도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이걸 좀 더 그분들에게 손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표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게 이름하여 이제 라디의 피라미드라고, 제가 라디인데 제가 만들었다고 피라미드, 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피라미드에 이제 상위부터 하위까지 4가지 등급의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이제 파이니어라고, 개척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익스플로러라고, 탐험가. 그리고 팔로워. 그리고 이제 테이커. 이렇게 제가 좀 정의를 해놨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맨 상위에 있는 파이니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항상 그 문제의 본질을 좀 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값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렸을 때 수학을 좀 잘하시지 않았을까. 왜냐면 문제 해결력을 가지신 분들, 어려서부터 문제 해결력을 가지신 분들은 수학을 항상 잘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또 사회에 나와서도 뭔가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거를 하나하나 추론해가면서 답을 결국 찾아내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이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파이니어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 네. 그 다음 분들이 익스플로러입니다. 익스플로러는 시장 상황을 수시로 탐색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잘해요. 이분들은 먼저 그 답을 찾아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보면서 관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답을 뽑아내죠. 자기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지 못했지만 먼저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정보를 얻는 사람인데, 이분들은 이제 말 그대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인간관계들을 만들어 놓고 근무망을 쳐놓죠. 그래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들으면서 이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이제 내면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팔로워라고 하고, 테이커는 아무래도 처음에는 항상 테이커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인 업계에 타이되기 때문에 지식의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탐색 능력이랑 네트워크 결핍 상황이긴 하지만 주로 정보를 구매를 통해서 얻는 분들. 요즘 강의 시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은 뭐 결제를 해서 정보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서 실적을 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먼저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학습하는 사람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을 때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고 내려갈수록 아직 하위 단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사의 기준선이라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쫙 그어놨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 세계는 복잡성이 많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이버 상위 노출 로직을 예를 들어볼게요. 상위 노출 로직이 바뀌었어. 파이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이 그럼 어떻게 하면 상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이제 파고들겠죠. 그쵸. 네이버가 공지한 공지사항도 보고, 네이버에서 가이드한 가이드도 보고, 심지어는 네이버에서 냈던 알고리즘 특허까지 찾아봐요. 그렇게 보면서 이 네이버에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이버가 의도하는 바가 뭔지를 정말 파고들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면서 답을 찾아내죠. 이분들은 개척자예요. 가장 먼저 이걸 뚫어낸 사람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될지는 보장 못하겠지만 상위 노출, 어느 특정 기간 동안 상위 노출은 자기가 다 잡겠죠. 그럼 엄청난 수익을 그렇죠.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익스플로러 예를 들어볼게요.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파서 이렇게 테스트하고 이런 거는 좀 답답해. 성격이 급해서. 보통 성격이 급하다고 그러고. 네. 그런데 먼저 상위 노출 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잘 뜯어봐요. 벤치마킹에서 이분들 어떻게 했나 뜯어보면서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이렇게 한번 똑같이 해볼까, 그러다가 얻어 걸려.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분들도 이제 약간 파이니어가 노다지로 이제 혼자 먹고 있던 시장을 진입을 하는 거죠. 뒤늦게. 시장이 이제 같이 나눠 먹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네트워킹은 워낙 다음에 이제 팔로워는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인데, 네트워킹이 돼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의 익스플로러가 있었네. 또는 파이니어가 있었네. 그분들에게 정보를 듣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해볼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니까 돼. 이분도 이제 그 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좀 정보가 빨라져서 그렇진 않은데, 옛날에는 거의 강의 시장에 온 것들을 앞에 했던 사람들이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뽑을 만큼 뽑아먹고 이제 나머지 정보들을 이제 강의 시장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당장 적용해도 당장 그 쓸모없는 내용이 될지라도 그걸 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게 그 사람 처음에 살았던 개척자와 익스플로러에 적용했던 그 사람들의 관점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구나. 그럼 나는 또 이런 관점을 가져볼까라는 접근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강의 중에 정말 고급 정보들도 많아요. 아직까지 다 뽑아먹지 않은, 아직까지도 수익이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강의들도 많이 강의 시장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강의 시장의 강사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알았어. 정보를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 나 안 알려주고 돈을 열심히 해서 벌어야지 이 생각보다는 나 이미 강사야. 알았어. 바로 풀어버려요, 강의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를 한 사람들은 방금 예를 들어서 파이니어가 발견한 그 강사가 파이니어였어. 싫어하니까 이렇게 되네? 그 파이니어 바로 강의를 내려버리면 그거를 받은 그 강의를 학습한 사람들은 바로 거의 파이니어급의 어떤 시장을 같이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테이커로서도 공부를 하다 보니 수익을 월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익스플로러로서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익을 어떻게 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음. 이 수익을 단순히 강의를 해서 따라 했더니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경우는 그 수익이 500만 원, 1000만 원이었을지언정 퇴사를 하기에는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다. 왜냐면 자기가 직접 뭔가 방법을 찾아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게 휘청거려서 뭔가 로직이 바뀌거나 변수가 생기면 또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잘 보면 퇴사의 기준선을 보면은 위쪽으로 향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요. 본인이 직접 뭔가 문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벤치마킹해서라도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고 밑에 분들은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 온라인 시장이 정말 급변하게 빠르게 변하거든요. 이 변화에 맞춰갈 수 있는 아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잠깐 수익이 번쩍했다 해도 절대 퇴사는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일 날 수 있다. 돌아가는 사람 여러 봤다. 네. 그렇습니다. 수익 구조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뭐 기본적으로 위에 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수익이 많겠죠. 하위로 내려가서 수익이 그렇죠. 낮고. 네,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내가 퇴사를 언제 하면 될지를 좀 더 현실적으로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처음에는 테이커여도 자꾸 개발을 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쵸.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제휴나 이럴 때 아까 소고 아이디어를 낸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소고 아이디어도 여러 번 내다 보니까 나만의 아이디어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처음에 경험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학습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여러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나만의 아이디어가 또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만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게 이제 엄청난 수익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걸로 수익을 버는 분들도 많이 봤고, 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그 애드센스를 잘 하시는 분들,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오가닉이나. 사실 위사님도 사실 이 파이니어의 축에 속하거든요. 저는 오랜 시간 봐왔지만 정말 혼자 테스트를 해서 결과값을 잘 찾아내세요. 그런 분이고, 네. 춘천에 계신다는 그 온라인 히어로 JMP라고 부르는 그분도 정말 저는 신이 내린 능력이라 생각해요. 그분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어. 능력이 정말 대단하시고 이렇게 이미 성과를 많이 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들은 파이니어 쪽에서 직접 뭔가 계속 항상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거기서 답을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 카메라 잘 나오고 있나요? 테스트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 했네. 다 찍었는데. 네, 아무튼 저는 퇴사를 할 때 항상 꿈꿨던 것이 직장이라는 제도권에 밖에 나와서, 즉 정글에 나와서도 내가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고민에서 제가 찾은 정답은 마케팅력이었어요. 저는 마케팅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 경험이 좀 많이 쌓이게 되면 이런 마케팅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은 계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 특히 회사를 나와서 뭔가 해보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케팅력을, 제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력을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분들과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는데, 이 마케팅력이 중요한 이유는 일본에 상당히 유명한 서점이 있거든요. 츠타야 서점이라고. 그 츠타야 서점을 만든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적해 보이나? 그 책이 그렇게 굵진 않아요.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소비 환경에 대해서 크게 3단계로 변화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단계가 뭐냐면 물건이 없는 시대. 물건이 없는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처음 나왔던 치약이 럭키 치약입니다. 네, 우리 LG의 전신 라키 화공업사에서 만든 럭키 치약인데 그런 경우에 상상해 볼게요. 치약이라는 게 없었어. 모두 소금으로 치약을 해. 럭키 치약이라는 물건이 나오기만 해도 팔리겠죠. 그렇죠. 경쟁이 없어. 물건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물건만 나오면 팔리는 시대예요. 그게 이제 1단계 시대. 그리고 두 번째 시대에는 이제 플랫폼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이제 물건은 많아. 근데 이제 뭐 옛날에 우리 10년 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팀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소셜 커머스가 되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맞아. 1일 뭐 특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서 뭐 싸게 먹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플랫폼이 많죠. 이마트, 뭐 신세계, 어디에서 사느냐가 좀 오프라인 때도 역시 그 플랫폼들이 되게 많은데 큰 영향을 주는 시대였어요. 어떤 혜택을 받고 내가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에서 사는 게 더 싸게 살 수 있고, 아니면 뭘 사면은 뭔가 좀 더 뭐 멤버십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샀다는 거죠. 그렇게 플랫폼이 중요한 시대가 바로 2단계 시대였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단계 시대인데, 지금은 물건도 너무 넘잖아. 플랫폼도 너무 많아. 맞아. 그러면은
지금은 이렇게 플랫폼과 물건이 넘쳐나는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시대에서는 사실은 어떤 무엇을 파느냐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파느냐는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고, 네. 어떻게 파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필가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모공팩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 또한 이미 시중에 나와 있었던 수많은 모공팩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알려지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미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사건에서 피르가즘이라는 어떤 그런 카피라이팅과 함께 와,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니까. 네.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내니까 엄청난 대박을 쳤다는 거죠. 자,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짱을 떠나서 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파는 능력은 수많은 이제 그 펭귄 떼 중에서 다 똑같아 볼 때 그때 하나의 핑크색 펭귄이 된다면 눈에 확 들어오겠죠. 그렇죠. 네,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서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의사,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전문직 또한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왜 고객들이 자신에게 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득해내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쟁자들 둘 중에서 왜 당신이 나의 물건을 사야 되는지, 나에게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해내는 어떻게 파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좀 알려드리고 싶은 사례를 보면 네. 그 마케팅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뭐든 다 팔 수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유학원을 마케팅해주는 마케팅 업체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유학원 마케팅 하다 보니 이렇게 마케팅을 하니까 사람들이 접수를 하고 매출이 늘어나는구나. 그 마케팅 회사가 유학원을 차려버렸어요. 어떻게 파는지 아니까 마케팅 회사가 그냥 유학원을 차려버렸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정수기 렌탈을 마케팅해주던 네네. 회사가 이렇게 하니까 정수기 렌탈하는 사람들이 몰리네. 아, 이렇게 팔면 되는구나 아니까 그 마케팅 회사가 정수기 렌탈 회사를 차려버렸어. 자꾸 차려. 그리고 옛날에 그 유명했던 고양이 돌돌이가 있어요. 네. 온라인 시중에 팔렸던 돌돌인데 그 돌돌이를 팔았던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상품을 사입해올 때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뭐였냐면, 이 돌돌이는 고양이 털을 제거하는 돌돌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딱 문대면은 털이 사라지는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네. 즉 마케팅 각이 나오니까 이거는 이 마케팅 각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을 골랐어요. 그래서 그 마케팅 각이 나온 대로 상품을 이제 딱 대비시켜서 마케팅을 시켰고 효과가 직방으로 나왔죠. 이제는 과거에는 물건부터 갖다 놓고 이제 이걸 어떻게 팔지가 아니라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마케팅 각이 나오는 상품을 먼저 고른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충분히 이런 마케팅 능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직장 다니면서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도 많고 또 뭐 애드센스 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활동의 일환이거든요. 또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제휴 마케팅 또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능력을 차곡차곡 낮은 수준의 레벨부터 높은 수준의 레벨까지 마케팅 능력을 쌓아간 후에 자기 물건을 판다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오히려 상당히 낮아지죠.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개념 없이 나 물건 팔 거야 쇼핑몰 쫙 열어놓고 이제 마케팅 어떻게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대행사 대표님들 뭐 여러 중에서도 자기가 갖춰놓은 마케팅 대행사를 하니까 그 마케팅 인프라가 이미 갖춰져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런 마케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물건을 브랜딩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자기 물건을 팔아야 된다는 건 맞아. 왜냐면 마진이 그게 제일 많거든. 그렇죠. 남의 물건 팔아주는 것보다. 그런데 마케팅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니까 어떤 걸 팔아서 이렇게 해보다 안 되면 또 치우고. 왜냐면 마케팅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 손실 비용이 작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마케팅해서 해보니까 또 테스트를 여러 개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각이나 이렇게 해보니까 맞네, 맞아 떨어졌네. 그러면 쫙 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마케팅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싶고, 네. 물론 또 이거는 제가 발견한 그 정글에서 살아남는 능력이고 또 각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다른 무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도 그 회사 밖의 이야기를 그 궁금해하시고 또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제가 갑자기 마지막에 들으면서 알겠네요. 네. 궁금한 게 네. 마케팅력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마케팅력을 기르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마케팅력을 기르려면 네. 사실은
결국에는 저는 마케팅은 사람을 설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사람을 설득을 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결국 비즈니스는 인간을 대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부, 특히 심리적인 공부 심리. 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할 수 있을까? 부드럽게. 네, 이게 그 마케팅에 특히 독이 되는 게 사람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반감이 들어요. 이거를 사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케팅을 연애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네. 연애에서 그 처음에 남녀가 만나면은 이 사람을 꼬시기 위해서 꼬신다? 좀 저급한 말인가? 많이 쓰잖아요. 이 사람을 이제 나의 어떤 이성 친구로서 여자친구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결혼 배우자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마음을 사야 되는데 네. 그 방법이 되게 좀 그 저급한 수준의 어떤 저급하다가 좀 있나? 레벨이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남자 같은 경우는 나 돈 많아. 통장에 얼마 있고요. 나 시계 봤지? 나 부모님 뭐 잘 살아. 이렇게 하면은 전혀 통하지 않는데 애들로서 사람들은 보통 표현을 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나 우리 엄마한테 맨날 이렇게 잘하고 나 가정에 충실한 사람 이렇게 얘기 아니고 엄마와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엄마, 어머니, 뭐 오늘 뭐 식사하셨고요. 이렇게 네, 사랑해 엄마 이렇게 하고 끊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 번에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뭐 비싼 시계를 뭐 굳이 자랑하고 싶다면 네. 시계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뭐 자꾸 시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통해서 뭐 맛있는 거를 이제 보여준다는. 아무튼 저는 사실 저랑은 맞지 않은 방향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마케팅도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 상품이 좋다고 말하는 거는 뻔해. 당연히 사업자는 자기 상품 좋다고 얘기하겠지. 자기 상품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업자가 어디 있겠어요. 대신에 내 상품이 좋다는 것을 애둘러 표현하는 방법을 좀 많이 연구를 하면은 좋은데 이게 또 심리학적으로 넛지라고 해요. 넛지. 예를 들어서 그 사회적인 제도, 정부가 사회적인 제도를 펼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계도를 하거든요. 법인차를 법인 명의로 비싼 외제차를 사면은 연두색 맞아요. 판을 느끼겠죠. 이것 또한 약간 넛지예요. 직접적으로 법인이 차를 사지 못하게 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렇게 약간 티를 나게 하면서 사람들이 법인 명의로 외제차를 사지 않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애둘러서 이 사람들에게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에 줄을 서잖아요. 맛집이니까 줄을 서겠지. 네. 근데 반대로 보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맛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플레이스 광고를 하는 분들은 맛집 광고를 할 때 줄을 서 있는 사진을 많이 올려요. 그게 이제 애둘러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 맛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마케팅에 있어서 이런 넛지 활용하는 부분들, 또 더 크게 얘기하면 사람의 심리를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다 보면 진짜 고수가 되어 있으면 정말 뭐든 팔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든 팔아내는 이런 마케팅 능력이 커 있으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뭐 생존을 안 할 수밖에 없다. 말이 안 나? 생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구독, 좋아요 뭐 요즘 안 하는가요?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우리 미사님이 사실은 제휴 마케팅 시장에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넘사벽이거든요. 엄청난 분인데 단지 이게 발음이 좀 이제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이게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제가 그걸 보증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꼭 써주세요, 이거는 영상을.